안녕하세요.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납보팀 정연아입니다. 창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신규 사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산 사례와 세무 정보를 단순화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은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금의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보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령 등을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유형이 어떤 것이 있고, 사업자 등록의 절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금 종류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해하셔야 할 것들을 조금 더 Q&A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모두 내 돈이지만 법인은 내가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점은 뒤쪽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법인과 면세법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허가증이나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교부기간 5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하고, 만약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세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업종을 보고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소비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인 매출 가격의 10%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이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판매자는 대신 받아서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을 하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책, 도서와 같은 교육 용역, 미용 목적이 아닌 병원 등의 보건업 등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 동안 수취하였던 세금 계산서 등을 함께 신고합니다. 다음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입니다. 먼저 일반 가세자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세율을 적용을 할 때에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과세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인 1기, 2기로 나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각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의 경우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이라고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목욕탕 등의 업종은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해주고 세율 또한 일반 과세자와 달리 10%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해주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과세기간은 반기별로 적용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으로 적용하고 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말씀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행을 하여야 하고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거부를 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함께 과태료까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20%나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을 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요.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나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바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등록한 신용카드만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사용 내역을 매월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시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고 이렇게 조회를 하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에도 다른 신고를 하실 때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평상시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저희가 Q&A로 만들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 계산서상에 부가가치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수이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PC 또는 핸드폰으로 발급을 하시거나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수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두 번째는 등록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는 작성 연월일, 네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가 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또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발급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날짜는 공급한 날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이시거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이시거나 2018년도 이전 분이시라면 개인 면세사업자 기준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를 1%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전자세금계산서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도 되는데요.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급자가 보관을 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공급을 하시는 분이 빨간 색깔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거 파란 색깔을 공급받는 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공급 시기라는 것은 재화는 재화 인도일이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을 말합니다. 현금 받은 날이 아닙니다. 만약에 외상 이후에 현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현금 받은 날이 아닌 이 적정한 공급 시기에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별 세금계산서 발급을 보겠습니다. 물건을 1월 5일에 한 건 판매하고 2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작성 연월일에는 물건을 판매한 2022년 1월 5일이 되는 거고요. 공급가액에도 1월 5일이 됩니다. 물건을 1월 5일에 판매하고 동일한 매입처에 1월 6일에도 판매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을 판매한 경우 2월 10일 날 세금계산서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작성 연월일에는 여러 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인 1월 31일이 됩니다. 다만 공급한 거에는 그때그때 공급 시기에 맞춰서 각각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 배송이 완료된 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며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만약 1월 15일에 돈을 먼저 받고 2월 1일에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이때는 작성 연월일이 1월 15일이 되고 공급대가도 1월 15일이 됩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줘도 되나요?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외상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고 부실기재 가산세가 있고 가공위장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불공제가 되고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을 관련한 경우에도 공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시기 20일 전에 받으신 거라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에는 그냥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꼭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와 간이 영수증을 주고받는 경우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간이 영수증의 경우 세금 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간이과세자가 좋나요? 일반과세자가 좋나요? 라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초과에 대한 환급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에 맞춰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무조건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 납부 면제가 되고요. 세금이 면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4,800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배달 매출이 많습니다. 배달 매출액도 신용카드 매출액처럼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다음 달 15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배달 앱별로 결제 방법별로 매출의 인식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또 각 액별로 사업주가 매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별도의 매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복이 될 수가 있거나 또는 수익 금액이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전기요금, 사업과 관련한 통신요금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통신요금도 KT나 그 해당 업체에 전화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나 면세 관련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장례식, 결혼식 등의 부의 추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모아서 건당 20만원까지는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모바일 그런 것들의 증빙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